안녕하세요. 골칭이 개발자 최윤경입니다. 저는 평범한 개발자가 어떻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진행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거를 프로젝트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버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좀 솔직하게, 저희 좀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들을 좀 피해서, 여러분들도 뭔가 오픈소스 하면 굉장히 구루나 굉장히 위대하거나 굉장히 어떤 뭔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고 노멀한 개발자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PT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좀 글을 좀 남겨봤어요. 기술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책을 좀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나의 현실을 좀 더 까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의 현실을 까라,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달라, 이런 식의 뉘앙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개발 따라잡기라고 해서 요즘에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또 서버의 개발 흐름을 살펴보고, 또 개발 툴의 흐름을 또 살펴보고요. 그리고 올챙이를 쭉 살펴보고 데모를 본 다음에 올챙이 퓨처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전 현재 지금 직장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어디 스폰서도 없고 지금 돈 들어오는 구멍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게 어려운 건지, 또 이렇게 제가 했을 때 어떤 게 좋은 건지, 또 저는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건지, 또 현재 어떻게 먹고 살 계획인 건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오픈소스가 뭔지, 이렇게 살펴본 순간입니다. 요즘 개발 따라잡기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서버를 한 대 구매하고요. 또 개발자가 서버에 홈캐시든지 서버 어플리케이션 리스토라고 개발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로컬에도 개발 환경을 구성해야겠죠. 그런데 요즘 클라우드니 이아스니 사스니 파스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VMware 클라우드 파운더리에 바로 올려서 테스트를 하지요. 그리고 DB는 아마존 RDS를 사용해서 MySQL이나 오라클 DB 같은 것들을 바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서버는 아마존 EC2를 임대해서 사용하고요. 이런 모든 서비스들을 5분에서 10분 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요즘의 흐름 같습니다. 저는 재작년부터 이런 서비스들을 개발해왔고 또 사용해봤었는데 되게 편하고 빠르고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서비스를 임대해서 혹시 사용하면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아마존 RDS나 구글 앱 엔진 같은 것들 우리는 사용해서 개발을 한다. 그게 좀 적으시네요. 혹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할 계획이다, 자기 팀들이. 이것들은 굉장히 좋네요. 지금 손드시는 걸로 봐서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 한 두세 분 정도 손들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쓸 계획이다, 이거는 꽤 많이 손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요새 개발의 흐름 같고요. 개발 툴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냐면요. 이클립스 파운데이션에서 그저께 이클립스 주노 4.1을 처음으로 크게 리리즈했잖아요. 3점대 버전은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4점대 버전을 처음으로 리리즈했는데, 물론 이제 그 4.1, 4.0 버전을 리리즈했지만 3점대 버전이 이제 끝나고 4점대 버전을 처음 리리즈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클립스 4점대 버전 후보군 중에 하나에 오리온 호브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오리온 호브는 IBM에서 이클립스 차기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클립스 4점, 지금 현재 4.0대 모습에 탈락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웹 브라우저 위에 이클립스를 통으로 올리려는 그런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위에 이클립스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죠. 그래서 그 이클립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들이라는 것과 이클립스 현재 우리 데스크탑에 사용하고 있는 그 편리한 에디팅 기능들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E4에서 탈락해서 이클립스 4.0 버전은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이 프로젝트는 그 EXO의 클라우드 ID라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그 한 달에 돈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디폴트 에디터로, 코드 에디터로 이 오리온 호브 에디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9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웹 개발 툴이고요. 얼마 전에 17불, 한 달에 17불로 정식으로 상용 서비스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클립스라고 우리 유엔진, PPM으로 유명한 유엔진에서 개발하고 있는 파스이면서 오픈소스이고 이런 개발툴인데요. 개발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이런 오리온이든 클라우드 9이든 이런 것들이 아직 사용하기는 되게 불편하지만 불편하고 까다롭지만 이런 서비스의 흐름이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 분위기는 바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툴이 무엇이든 간에 웹에서 똑같이 동작하고 웹에서 똑같이 자기 노트북에 설치 않아도 웹브라우저에 접속해서 회사의 소스를 깃허브나 혹은 SV에서 갖고 와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웹에서 ID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많은 유의 ID들이 웹에서 동작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ID뿐만 아니라 리치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웹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우리 회사에서 우리 팀들이 개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은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바로 앞장에서 살펴본 그 서버의 그 흐름과 함께 이 웹 ID는 어떤 기술 무관한 요소처럼 꼭 들어가고 기술의 성숙도도 이미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그 개발 툴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챙이를 이제 좀 설명드릴 텐데요. 올챙이는 보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에서 DB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크롬이나 사파리, 파이어폭스, 익스플로어 뭐 이런 걸 가지고 큐브릿이나 MySQL, 오라클, SQLite, 몽고DB 같은 것들을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씩 붙으니까 예전에 팀원분은 올챙이라고 부르지 말고 문어라고 이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계속, 곁가지가 계속 붙는다고. 그래서 문어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현재 올챙이는 그 서버 모듈로 배포 가능한 상태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얼론 모드로 윈도우즈나 맥이나 리눅스 GTK 모듈로 배포 모듈, 독립 실행 모듈로 존재하고요. 사스나 파스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약간의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모 사이트가 존재하고요. 홈페이지가 존재합니다. 올챙이를 개발한 배경은 저는 이제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2010년 말부터 파스 프로젝트의 이클립스 ID 부분을 개발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고객사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VM 하나에, 버추얼 머신 하나에 그 이클립스 ID랑 형상관리 서버, 뭐 CI 서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에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맞지 않잖아요. 형상관리 서버나 CI 서버는 팀 혹은 회사에 한 개만 존재하면 되는 시스템이고
이클립스 ID는 각 개별마다 하나씩 존재하는 시스템이니까 약간 이 구성은 맞지 않지만 굉장히 좋은 시도이고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넘어갔는데 제가 작년 6월에 JCO에서 그 이클립스 ID를 RAP를 발표하게 됐거든요. 발표하면서 그 데모 시스템이 하나 필요한데 뭘로 만들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개발 환경을 외부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바 아이디를 통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크더라고요, 범위가. 서버를 어떻게 동작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뒤에 그 이아스나 뭐 이렇게까지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혼자 하기엔 너무 상당히 큰 프로젝트여서 SQL ID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챙이는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렀고요. 직장은 그 탭플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저희 큰아이가 이거 PT를 보더니 아빠 직장 없으면 이상하니까 직장 뭐라고 적어?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탭플 시스템이라고 적었고요. 현재는 지금 무직입니다. 실업자죠. 개발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 집이거든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니 한 2개월 정도 풀타임으로 올챙이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홈은 구글 사이트에 한글이랑 영문홈을 가지고 있고요. 소스는 깃허브에 존재하는 위키랑 소스랑 다운로드는 다 깃허브에 있고요. 원래는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 그 SVN을 사용했었는데 네이버 개발자 센터의 SVN은 프라이빗하게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용했었는데 이제 구글 코드로 옮기면서 소스를 오픈하고 그러면서 구글 코드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소셜 개발 뭐 이렇게 해서 좀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저도 인상 깊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엊그저께 0.08 버전을 리리즈하면서 깃허브로 옮겼습니다. 올챙이는 현재 15개 서브 프로젝트로 프로젝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0.08 버전을 릴리즈했고 하루 평균 한 10번, 적으면 5번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큐브리드가 하루에 한 100번 정도 다운로드 받는데요. 그 다음에 뉴엔진 BPM 툴이 하루에 50번 정도 다운로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챙이가 하루에 5번에서 10번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올챙이 개발 장비는 그 올챙이 데모 서버가 존재하거든요. 그 데모 서버는 아마존 이스트의 마이크로 에디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라클 서버랑 MySQL 테스트 장비는 아마존 RDS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공짜예요. 마이크로 에디션은 인스턴스는 1년간 공짜이고 RDS는 6개월간 공짜이니까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스택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이클립스 RAP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RAP는 이클립스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2006년도에 시작했고 사실은 RAP가 2006년도에 시작했지만 내부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그 RAP를 만든 애들은 2001년, 2년부터 내부적으로 히스토리를 찾을 수 있는 굉장히 그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는 프로젝트예요. 이 RAP의 그 근간은 뭐냐면 이클립스 ID를 그 웹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하자. 이게 이클립스 RAP의 모토입니다. 이클립스 그 RCP의 첫 번째 산출물이 이클립스 ID거든요. 그리고 RAP의 특징은 대부분의 브라우저의 호환성을 유지해주고요. 그러니까 사파리에서 동작하는 걸 익스플레이에서 똑같이 동작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대부분 웹 컨테이너에서 동일하게 동작 가능합니다.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위젯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이클립스 파운데이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클립스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와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바로바로 가능하게 해주는 게 RAP의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올챙이 구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올챙이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일 기반 구조의 이클립스 RAP가 있어서 이클립스 워크벤치나 이클립스 ID나 이클립스 UI들을 잠정하고요.
다음에 그 위에 아이바티스가 존재해요. 아이바티스가 각 그 DB별로 이 XML 파일들이 존재하고 통일화시켜주는, RDB를 통일화시켜주는 그런 레이어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그 UI에서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클립스 EMF라는 모델링 프레임워크가 존재하고요. 이것들을 쿼리 파싱이나 AST를 만들기 위해서 이클립스 쿼리를 이용하고요. 나중에 리치 에디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클립스 XTX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근간을 바탕으로 해서 그 ERD 보여주는 거는 이클립스 GF를 사용하고요. 오른쪽에서 보는 이 UI는 그 웹에서 UI 에디팅하는 것은 이클립스 오리오노브의 에디터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DB가 추가돼도 동일한 XML 파일에 그 하나 만들고 그 XML에 DB에 해당하는 쿼리를 집어넣으면 새로운 DB가 하나씩 추가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되게 빠른 시간에 추가될 수 있고요. 새로운 DB가 하나 추가돼도 DB를 아예 몰라도 설치부터 개발하는데 3, 4일 정도면 하나씩 추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몽고DB 같은 경우는 JDBC도 동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레이어가 하나 존재하고요. 이것들을 이클립스 EMF나 쿼리나 XTX로 전체 UI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전체 한 번 더 랩핑해주고요. 그래서 전체 UI는 통일성 있게 뭔가 DB가 하나 새로 추가됐거나 DB가 하나 새로 추가됐다고 해서 UI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전체 설계들은 구현되어 있습니다.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인해서요. 현재 DB를 하나 선택하고 테이블 리스트가 나오고요. 테이블을 클릭하면 테이블에 해당하는 컬럼 리스트가 나옵니다. 컬럼의 타입이나 키나 널 유무 같은 것들은 표시되게 되어 있죠. 인덱스나 펑션, 테이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하거나 셀렉트 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펑션들이 존재합니다. 인덱스도 마찬가지고요. 셀렉트 하면 자동으로 저렇게 해당하는 테이블에 셀렉팅을 만들어주고 실행하고요. 모든 쿼리를 실행하고 혹은 쿼리의 플랜을 보고요. 아니면 쿼리를 포매팅하고 해당하는 쿼리를 해당하는 언어로 예를 들어서 자바 스틱이나 PHP 스틱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쿼리의 결과물을 CSV 타입으로 익스포트 해주는 기능이 존재하고요. 그러면 CSV로 나오죠. 그 다음에 쿼리를 여러 개 실행했을 때 이제 다시 타이핑하거나 이렇게 불편하니까 실행했던 쿼리에 히스토리를 남겨서 다시 에디터로 로드하거나 실행했던 쿼리를 다시 익스포트해서 파일로 뽑아내는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저거는 에러 메시지가 존재해서 파워업을 뜨지 않게 UI를 설계했고요. 네, 테이블문 하나 생성 자동으로 했죠. 테이블의 소프트나 뭐 필터링 같은 기능들을 위해서 필터링 할 수 있고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테이블에 다이렉트 에디트 창이 나와서 직접 저렇게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존재합니다. 저거는 지금 인티저 값인데 인티저 값 아닌 걸 넣어가지고 에러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저께 저거 데모하는데
저기 데이터 중에 XML 특수 문자가 있어가지고 에러 떨어져가지고 UI가 막 로고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굽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하고요? 저기 해서 TV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ERD 뷰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하나씩 끌어다 놓거나 전체 테이블의 ERD 모습을 바로 그릴 수 있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오토 레이아웃 하면 테이블을 이쁘게 보여주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아직은 좀 많이 느리고 좀 답답하긴 하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UI에 그 메이저 기능들이 존재해서 처음에 로그인할 때 어드민 타입과 메이저 타입, 유저 타입 이 세 가지 타입이 존재하거든요. 이 세 가지 유저 타입에 해당하는 권한들을 여기서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유저가 어느 DB를 사용하고 있고 그 DB를 그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드민이 해당하는 DB를 추가해주면 매니저가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요. 매니저가 유저를 관리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보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저 컨트롤하는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저기 RDB 모양이고요. 몽고DB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요. 몽고DB도 똑같이 로그인해서 들어가고, 몽고DB도 저렇게 일반적으로 IP나 포트를 집어넣고요. 핑 테스트가 가능하게 하고, 만약에 핑이 틀리면, 포트가 틀리면 틀리다고 나오죠. 일반적으로 우리 토드에 보시는 UI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몽고DB도 접속되면 테이블 리스트에 해당하는 컬렉션 리스트들이 쭉 나오고요. 컬렉션 리스트 중에 하나 클릭하면 해당하는 컬럼이라고 해야 되나? 컬럼 리스트가 나옵니다. 컬렉션을 더블 클릭하면 그 에디터 쿼리 창이 나오고요. 쿼리 창에 나오고요. DB를 더블 클릭하면 전체 컬렉션 리스트가 나오고요. 컬렉션에 썸머리 기능들이 나와서 전체 컬렉션 개수나 DB 사이즈 등 나오는 썸머리 기능들을 존재합니다. 컬렉션 하나 누르면 해당하는 컬럼 리스트가 나오고요. 컬렉션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하는 그 컬렉션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SQL에 크거나 작거나 이런 식으로 조회가 가능한 기능들이고요. 몽고DB는 보통 저렇게 쿼링하지 않잖아요. JSON 타입을 쿼리하는데 저렇게 쿼리를 하면 더 편하겠다 싶어서 만들어놓은 기능이고요. 트리뷰나 테이블 뷰나 텍스트 뷰나 이런 뷰들이 존재해서 각 원하는 뷰대로 볼 수가 있고요. 저거는 이제 틀렸을 때 어떻게 보여주나. 저렇게 하면 뭐 이렇게 프림 아이디가 인티저인데 이상한 거 넣으냐 이렇게 발리데이션 하는 기능들이 존재하고 바로 도큐멘트를 딜리트 할 수도 있고 인덱스를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서트 도큐멘트를 해서 도큐멘트를 하나 추가할 수도 있고 추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을 이제 CSV 타입으로 빼거나 이런 것을 가능합니다. 몽고DB도 현재 그 ERD처럼 뺄 수 있는 기능들이 존재하고요. 얘는 현재 그올체니까 다음번 버전에는 NoSQL 쪽에 어떻게 디자인 툴을 넣을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그 몽고DB 같은 NoSQL이 디자인 툴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도큐멘트만 봐서는 이 전체의 그 컬렉션 리스트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는 툴을 혹은 이제 설계하는 툴을 추가할지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챙이는 현재 0.08 버전이 릴리즈된 상태이고요. 퓨처는 방금 데모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그 DB를 제어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퓨처들은 다 어느 정도는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에 나가 있는 상태고요. 큐브리드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0.09 버전에 대해서 현재 퓨처를 지금 다음과 같이 적어놨고요. 상용화 버전을 어떻게 상용화 버전 할 것인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본 RDB는 무료 버전이고 오픈소스일지라도 NoSQL 쪽은 뭐 상용화한다든가 혹은 NoSQL도 무료지만 모니터링이나 설계하는 부분은 상용화한다든가 여튼 구체적인 방향이나 돈이나 이런 걸 전혀 세워진 바가 없지만 이런 상용화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0.09 버전에서는 TV to TV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아까 ERD 보니까 약간 좀 멋있긴 하지만 약간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그 GF, GWT 이런 새로운 퓨처들이 나와 있어서 그걸로 새롭게 개발할까도 싶습니다. 그 다음에 TV2나 이런 TV들을 추가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할 생각이고요. NoSQL 쪽은 그 RDB를 NoSQL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기능이라든가 혹은 그 아파치 카산드라를 추가할 생각이고요. 얘들 모델링 기능들을 새롭게 개발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0.09 버전이 얼마 동안 끝날지 모르겠지만 0.09 버전을 넘어서 1.0 버전을 제가 출시할 수 있다면 상용 툴 못지않는 훌륭한 툴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올챙이 개발하면서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저 혼자 개발하고 있거든요. 동료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에러점 같아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작년에 그 되게 먹고 파리바게트에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있는 저희 팀 모습인데 사실 팀 같이 일하면서 좀 싸우신 분도 있고 좀 삐진 분도 있고 제가 삐지기도 하고 목소리 좀 높이기도 하고 틀어진 분도 있긴 한데 지금 많이 좀 그립습니다. 혼자 개발하니까 일상적인 잡담을 할 수 있는 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프로젝트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아예 없으니까 되게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료들이 없다는 게 같이 일할 파트너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모든 일에 만능이 돼야 돼요. 예전 같으면 분석, 설계, 개발까지만 제가 설계 테스트 모듈까지만 다 만들어 놓으면 그 이해 부분들은 다른 분들이 다 하셨잖아요. 기획이나 마케팅에서 적당히 마케팅 하시고 디자인 팀에서 디자인 하시고 테스트나 빌드는 그쪽 팀에서 하시고 디자인은 디자인 팀에서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혼자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니까 디자인들도 요 아이콘 제공해 주는데 찾아서 이거 디자인 갖고 왔는데 이거 쓰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애매한 디자인 있잖아요. 점 하나만 없으면 갖다 쓰면 될 것 같은데 점 하나가 있어. 점 하나를 어떻게 빼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좀 좌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제가 개발을 굉장히만 열심히 해도 사실은 굉장히 좀 딸리는데 이렇게 다른 일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평균 하루에 한 5분의 1 정도는 개발 이외의 시간으로 쓰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제 페이스북에 저 이런 기능 개발했어요 라고 알려야 누구라도 한 사람이 볼 거잖아요. 어디 몽고DB 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올챙이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한 줄 올리면 끝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누가 월급 주거나 회사 프로젝트도 아니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먹고 살 방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어렵고, 또 가족도 좀 어려운데, 집에서 개발 공간이 집에 있으니까 이제 하루 종일 가족들이랑 같이 부딪혀 살아야 되잖아요. 와이프도 자기 공간을 잃어버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와이프랑 마눌님이랑 아이들은 제가 항상 인상을 쓰고 있대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회사를 가라.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회사를 하나 만들까 그냥 작게 몇 개월 하다가 때려치더라도 망하면 뭐 이렇게 해도 사실 구체적으로 회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조그만 벤처도 만들어 봤고 있었는데 그때는 다른 분들이 회사를 세우고 제가 개발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혼자 나와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될지 아예 방향성을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은 뭐냐? 좋은 점은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다른 오픈소스 개발자들이랑 개발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하다못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 도움도 많이 받고 한 가지 좋은 예는 올챙이 홍보하려고 오픈 테크넷 포럼이라는 페이스북 포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올챙이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더니 조민재 님이 정병주 사장님한테, 큐브리드 정병주 사장님한테 멘션을 하면서 큐브리드도 추가하면 좋겠네요 라고 멘션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병주 사장님이 보시고 큐브리드도 올챙이 추가해주세요 됐고, 그럼 저는 그래요 추가해드리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큐브리드를 추가하게 됐는데, 큐브리드 개발하다가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병주 사장님한테 큐브리드 이런 부분이 막혀요 라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날리니까 정병주 사장님은 그 NH 비즈니스 플랫폼에 또 분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또 제가 맡기는 부분에 대한 응답을 얻고요. 그렇게 해서 개발하게 됐는데 진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소셜 개발 어떤 통로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있었을 때는 아마 그 개발이나 분석이나 설계 제 롤만 잘 하면 됐는데 밖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먹고 살려면 사람을 좀 만나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 만나고 놀고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개발이나 하는 게 전 재밌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사람도 만나게 되고 회사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차려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면서 이전 직장에 있는 저 경영진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시각이 아니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조금씩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제가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서 경영진 분들이 보시진 않겠죠? 보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혼자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일, 제가 재밌어하는 일을 개발하게 되니까 나름 더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개발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거 개발하면 뭔가 얻을 것 같으니까 이런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회사 일을 할 때보다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올챙이로 이런 것들을 상상해봐요. 올챙이로 저는 먹고 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제가 먹고 산다는 게 이제 굉장히 IT 업계에 굉장히 큰 성공하신 분,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딨죠? MS 애플 이런 거나 혹은 10억대 20억대 이런 분들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 성공하신 건데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올챙이 개발하는데 최소한 한 팀이 필요하거든요. 한 4명에서 5명 정도의 팀이 필요한데 그 팀이 먹고 살 수 있는 수익을 얻는 거, 그런 것들을 상상해보게 돼요. 한 분 정도가 마케팅이나 영업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3명이 개발하고, 그래서 그 4명이 그 올챙이 개발을 즐겨 한다면 그 4명이 즐겁게 먹고 사는 거. 그래서 개발하는
우리가 개발하는 것들 즐거워하는 사람이 50 정년 가서도 올챙이를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저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저기 앞에 그 다음에 올챙이 보면, 이 그림 보면 SQLite나 이클립스 파운데이션에 보면 스폰서십들이 계속 있잖아요. 올챙이도 그렇게 스폰서십이 있어서 당분간은 좀 개발에, 올챙이가 1.0 나올 때까지는 개발에 몰두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챙이가 그 DB 개발하는 데 어느 정도 기본 툴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상상해 보게 되고, 혹은 올챙이가 어떤 특정 회사의 기본 솔루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상상해 보게 됩니다. 혹은 요새 뭐 파스나 사스나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특정한 파스나 사스에서 잘 활용돼서 개발자들에게 좀 사랑받는 툴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좀 이따가 또 이야기할 텐데, 사실은 제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좀 유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올챙이 만들고 있다고 하면, 아, 대단하다, 나는 너 같은 용기가 없다, 나는 직장 그만두고 뭔가 만들 생각이 없다, 힘이 없으니까, 용기가 없다,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실은 그런 게 아니라 크게 욕심 갖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다시 직장을 갈지도 모른다, 이거 제가 상상하는 거니까, 혹시 나중에 제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도 혹은 면접을 보러 가더라도 내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고요. 현재는 어떻게 먹고 살고 있냐면, 기업체 강의를 좀 해요. 이제 2달 동안 다음 주에 처음으로 엘모전자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렇고 이제 오픈소스 개발자 대회나 큐브리드에 조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직장으로 갈 생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올챙이가 더 이상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없거나 혹은 비즈니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직장으로 가겠죠. 혹은 또 저는 좋은 팀과 같이 일하는 걸 즐겨 하거든요. 저의 생각과 혹은 상대의 팀의 생각과 맞는, 혹은 아이템, 돈이 되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가능성 있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이나 그런 팀이 나오면 충분히 조인할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2달 동안 수입이 없고요. 이게 현재 저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오픈소스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 약간 좀 부끄러운 문제예요. 소스를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제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소스를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재미이고요.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내가 개발하고 싶은 거, 내가 개발하는 퓨처, 내가 개발하는 것들을 즐겨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쟁이 기질이 좀 있다 그래야 되나? 오타쿠 기질이 있다 그래야 되나? 개발하는데 뭔가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JSP 개발하시는 분이 수준이 낮거나 SI 개발하시는 분이 수준이 낮거나, 혹은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해야 되거나 디자인 패턴을 알아야 되거나, 혹은 자바를 알아야 되거나 시무름 바보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거를 알아서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오픈소스에서는 마음을 놓고 자기의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혹은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게 오픈소스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전인데, 그렇죠. 나름 K모사에 있었으니까 안정된 직장에 그냥 이래면 정년까지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거기를 그만두고 나왔으니까 나름 도전이기도 하죠.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범하고요. 특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많은 요소들을 저는 지금 월급 2달과 바꾼 거거든요. 이런 재미들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직장 다녔으면 2달 월급을 받았을 걸
저는 직장 그만둠으로 해서 더 많이 얻은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월급 2달 포기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월급 2달 포기하면 오쟁이 같은 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월급 반달 포기하면 오천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월급 안 나온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당분간 돈을 못 모으거나 돈이 부족할 뿐이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제 생각에는 좀 덜 먹고 자기가 원하는 재밌는 일을 하는 게 좀 불안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 불만 가지고 있는 일을 하면서 회사를 영위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오픈소스는 상용 제품과 동급이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기능이 부족하거나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뭐 기능이 품질이 좀 낮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그 기능과 떨어지지 않는 게 오픈소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역시